발언 한 번 더. 다음은 운영이사회 관련 124번에서 131번 운영이사회 폐지, 법인이사회 확대, 양이사회 통합의 표는 본회의에서 결의하는 대로 처리하기 다한 줄 아오며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간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회의에서 좀 논의해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안에 대해서 폐지안으로 재단이사의 확대권에 대해서 세 사람씩 찬성하는 분 세 사람, 반대하는 분 세 사람,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문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찬성 반대. 찬성 3분 나오십니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 3분. 찬성입니다. 폐지 나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나서 그래야 나중에 안 싸우고. 찬성 쪽이십니까? 찬성 반대? 3분. 폐지 찬성이요. 폐지 찬성. 반대 3분. 예, 찬성. 폐지 찬성. 3분 여기 앉으시고. 찬성 쪽은 이쪽에 앉으시고요. 반대쪽에 이쪽에 앉으시고. 폐지 찬성 3분. 반대는 너무 많아요. 반대 3분. 세 분씩입니다. 세 분씩. 반대 여기도 있어요. 반대. 나중에 표로 결정하시고 세 분씩만 합니다. 세 분씩. 반대는 한 분 더 있어요. 누가 나왔어? 저 폐지. 또 이쪽에 한 분 더 앉으십니까? 찬성이잖아. 누가 한 사람 더 나와? 폐지 찬성. 방금 찬성이잖아. 폐지 찬성. 폐지 찬성. 네, 폐지 찬성. 폐지 반대 3분. 먼저 하실 분. 찬성에 우선 찬성 먼저. 찬성 먼저. 폐지를 원하는 운영이사회 폐지, 법인 확대, 양이사회 통합 찬성입니다. 네, 저는 운영이사의 폐지에 찬성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전선의 신윤석 장로입니다. 총신 운영이사회가 총신 정상화될 때까지 존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신 운영이사는 그 사명이 끝났습니다. 총회가 지난 10년 이상 총신대 문제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몇 가지 원인이 있죠. 첫째로 법인 정관의 총리 지경을 담보할 총리의 승인, 동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총신대 법인 정관에는 통합의 장신대 정관과 부신대 정관처럼 법인 정관 변경 시, 그 다음에 법인이사 선임 시, 재산 보전 시, 총장 선출 시 등에 관해서 총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놓아야 됩니다. 현재 총신대 법인 정관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둘째로 전 법인 이사장이면서 전 총장이었던 김영우 목사님이 사실상 총신대 사유화를 위해서 법인 정관 개정 작업과 법인 이사 선임 등을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대부분 법인 이사들이 반총리적인 활동으로서 김영우 목사님을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총신 운영이사는 사립학교법이나 정관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오히려 일부 운영이사는 총리도 잘못했다거나 타협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총리적인 활동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총리에서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시는 걸 볼 때 저는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관선이사가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총장님이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신 운영에서는 그간 구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총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파행의 원인에 해결책이 숨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총신대 법인 정관을 개정해야 됩니다. 통합의 장신대 정관과 고신대 정관처럼 개정해야 됩니다. 법인 정관 개정은 법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합니다. 관선이사 체제가 끝나기 전에 총리 지정 원칙을 따르면서 총신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이 법인이사로 선출되도록 총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건 총신대 정관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이사는 총이나 또는 총리 실행위원회에서 후보자의 100, 5배수 정도를 직접 선거로 선출하면 법인이사에서 그 중에서 법인이사를 선출하도록 총신대 법인 정관에 명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총신대에 기여를 하지 않고
반총리적인 활동을 하는 분이 법인 이사로 선출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신 운영이사회는 법인 전범 개정이나 총신대 운영에 법률상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운영이사회는 노예에서 파송된자로 방대하게 조직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만 낭비할 뿐입니다. 오히려 운영이사회는 총리를 지지한다는 분, 김영호 목사님을 지지한다는 분, 타협해야 된다는 분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총신대 정상화법은 이미 모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총리 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정책위원회가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이것이 총리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총신대를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로 총신대를 폐지하는 데 찬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찬성합니다. 총신 운영이사회를 폐지하는데 찬성합니다. 네, 찬성 부탁드리겠고요. 네, 반대만은 큰일 날 뻔하셨어.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님도 말을 제가 하셨어요. 20년 동안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들 찬송가로 앞에 나와 있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총신이사회 폐지에 반대의 의견을 맺은 것은 어제 존경하는 이재수 총장님 오셔서 인사하시는 첫마디가 총신의 주인은 총회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사태를 통해 총신 사유가 시도의 위험성을 깨닫고 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단 이사회 체제로 운영된다해서 반드시 사유화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난 재단 이사회의 이 파행적 운영 방식을 보면 현 체제보다 이 사유화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교육부에서는 운영이사회 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와 총신의 연결고리, 산하지 노예와 총회의 연결고리로 운영이사회를 현 체제대로 유지하여 재단이사회와 상호 견제 및 협력 시스템을 갖게 하는 것이 총회에 더 유익하고 타당한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늘 문제에 대한 논점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총신을 대학 중심의 학교로 볼 것인가, 신학원 중심의 학교로 볼 것인가, 총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일반 대학과 같이 단순한 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볼 것인가, 우리 교원은 목회자를 양성해내기 위한 목회자 양성 기관으로 볼 것인가. 만약 총신을 대학 중심의 사업으로 본다면 운영이사회를 폐지하고 문교부 사업법에 맞춘 재단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총신을 지금 우리 모든 종양 총대께서 인지하신 바와 같은 목회자 양성을 위한 총회의 신학교로 이해하신다면 불행히도 현재의 교육부 사업법은 정식 학위 과정을 제외한 목회자 양성 기관으로서의 총회 신학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목회자 양성을 위한 총회 신학원을 교육부 사업법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 재단이사회가 운영하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이 선교사들이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남산, 용산을 거쳐 사랑동으로 이어지는 총신의 실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또 현실의 상황도 그것입니다. 현재의 신학원 교육은 노회의 목사 후보생 고시를 거쳐 노회에서 추천받은 목사 후보생들을 총회 신학원이 위탁받아 목회자를 교육 양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신은 반드시 지금처럼 각 노회에서 다수받은 운영이사들의 관리와 협력을 받아 운영되어야 한다는 뿐 아니라 그렇게 해야 총회와의 관계도 원만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총신대학교의 파행이 왜 발생했습니까? 재단이사회가 어느 한 사람 혹은 몇몇 사람의 의사와 그분들의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총회의 지도도 거부한 채 단지 교육부 사업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남용하여
독단적으로 정권을 경비하는 등 오래된 총회와 분리적으로 처리의 문제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물론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운영이사회의 과도한 정책 행보로 인해 총장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제 그런 문제는 정부와 개정과 더불어 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천하도록 하는 등 많은 제도를 개선들이 이루어져 운영이사회로 인한 학교 운영의 타협이나 어려움은 확연히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운영이사회의 폐지가 아닌 제도적 보완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우선의 편리함을 줬다가 최근 수년 동안 우리 총회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그 총신 사태보다 더 큰 문제 상황으로 나아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정의 운영이사회를 폐지해야 한다면 지금은 총신 다 아신 것처럼 관선이사 체제 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관선이사 체제가 완료되고 총시 회복된 후 2-3년 후에 다시 총회에서 논의한다 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현명하신 총리께서 심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찬성 발언. 찬성자지만 충분히 우리 찬성자가 있으니까 반대 얘기를 다 들어보고 우리 의견 제가 찬성해야 될 이유성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회장님 반대쪽에 먼저 발언을 해주십시오. 반대쪽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찬성 좀 먼저 하죠. 그러니까 찬성은 이제 한 명 없습니다. 2명으로 끝납니다. 찬성은. 기권의 찬성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총회장님이 할 일이요. 밖에 안 하려고. 총회장님이 할 일이요. 총회장님이 하시죠. 네, 반대 먼저 하시죠. 반대 하시고 네. 충분히 얘기 듣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되니까. 그럼요. 충분히 들으면 되지. 성남교회 목사총회 현상민입니다. 저는 폐지를 반대하는 반대면 들어가. 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운영위원회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운영이사회 없애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없애자는 우리가 아들이 실수했다고 아들을 허적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다듬어서 써야지요. 모든 제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완하면 되는데 지금은 폐지냐 전속이냐 이 두 가지의 문제 가지고 나온 것이 참 아쉬운 그런 마음입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이 폐비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100회 총회 이후에 총회에다가 폐비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양편으로 좀 갈려져 있었기 때문에 법인 쪽으로 폐비를 해서 그 숫자가 조금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3억 원의 폐비가 납부가 됐고 그동안 총시 사태가 벌어지게 됐을 때도 약 5억 원 정도의 장학금을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총장님을 소환을 했다, 갑질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를 운영이사회에서 질책을 했습니다. 앞방에 있는데 앞방에 가서 여쭤보면 될 거를 공문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제 회비 문제를 운영이사회비와 지난번에 재단이사회비 합치면 약 7억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개정된 31명의 회비를 따지면 그것 또한 7억 정도 됩니다. 이 회비 문제는 보완만 잘하면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총동창회 총신사태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좀 일을 했습니다. 저를 대책위원장으로 세웠고 아직까지 총동창회에서는 대책위원회를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됐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제가 왜 대책위원장이 되냐 했더니 좀 웃자고 좀 하는 말씀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딸하고 제 사위하고 제 아들하고 다 총신 28년째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총신의 피가 그러니까 총신을 좀 한번 대책위원 세워봐라 해서 제가 대책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이사들이 저희들이 이
그 대책위원장을 맡고 총신을 달려가 보니까 그 시멘트 바닥에 학생들이, 그 여학생들이 또 그 차가운 바닥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모포를 또 스티로프를 라면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면서 같이 울고 웃고 기도하고 선지동산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이 도와줬던 분들이 그래도 운영이사회 목사님들이 계셨던 교회와 노회가 그래도 한나름에 달려오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이사회가 속수무책이었다, 또 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위기 때 강한 것이 운영이사회였습니다. 제가 재단이사회로 31명이 구성이 되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재단이사회가 31명이 되면 그 중에 이제 3천만 원 이상의 이 큰 금액을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그렇게 되면 대교회 중심으로 재단이사회가 되면서 결국 강력한 재단이사회가 또 구성이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0명의 이 교육이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사는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분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15명 중에서 5분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을 제가 경험치로, 왜냐하면 저희 노회에서 2번이나 교육이사가 재단이사로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압니다. 그럼 10분을 다시 채우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관계학생분들은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총신은 아쉽게 종교사학이 아닙니다. 25%밖에 안 되는 종교 담당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50%가 넘어야 종교사학입니다. 그러면 25%밖에 안 되는 우리 일반 사학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운영이사회를 교육부에서 인정 안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총회도 이분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재단이사회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재단이사회가 강력하게 구축돼서 정말 정관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까지 생긴다면, 총회가 아무리 문제를 삼아도 이건 또 제2의 총신사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운영이사회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사회를 폐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보완해서 양측을 잘 관리를 해서 좋은 안건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폐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운영이사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전투 상황입니다. 전투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부대장을 보직 해임을 하고 그 다음에 부대를 앞서 있는 부대를 해체한다면 누가 전투에 나서겠습니까? 지금 2년 동안 보장받은 운영이사장과 운영위원회 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 1년밖에 안 했는데 이 시간에 폐지가 되면 이분들이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남수원회 박주문 목사입니다. 저는 재단 이사회로 가야 한다는 찬성 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총신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 총장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운영이사회를 그대로 존치하자는 사람이고, 또 현재 재단이사회로 가자 하는 분도 총신을 살리자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재단이사회 만들어지기, 오늘 종편 문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운영이사회가 수고롭지 않았나? 아니요. 지금까지 총장님이 이렇게 되는 사학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개인화, 사유화될 수 있는 걸 막는 일에는 총신 운영이사회가 분명히 사명을 잘 해왔습니다. 아까 우리 변호사 장로님처럼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결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총신은 말 그대로 아까 우리 좀 전에 모 회원이 말한 것처럼 종교사학이 아닙니다. 일반 사학입니다. 이걸 우리 총대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교사학은 캐토릭 신학대학은 됩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모 회원처럼 일반 사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고 하면, 국가 돈이, 교과부 돈이 60억 내지 70억 이상이 총신대로 세입하지 않으면 전치가 어렵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총신을 만약에 신대원 쪽으로만 처음 발언자처럼 하자 그러면 신학교 학생들만 길러대는 대학을 포기할 생각하고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하는 합신처럼 가면 문제없습니다. 또 하나, 국가돈 필요 없으니까 무인가 신학교로 가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이 있겠지요. 과연 좋은 신학교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단이사회에서 문제점과 운영이사의 문제점을 이분들의 수고가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운영이사회가 수고한 거 100번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가부에서 볼 때는 운영이사회가 우리 총회가 으쌰으쌰 했기 때문에 관선이사 파송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수고한 건 틀림없어도 노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운영이사회가 함께 함으로써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학생들 때문에 관선이든 임시이사가 파송이 됐습니다. 내년 8월에 임시이사가 다시 거둬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신에서 내년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 총신이 지난해 동안에 몇 등급을 받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감사합니다. C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인데 어떤 전 이사들 몇 분이 수고도 하고 어렵게 하셔서 교과도 하고 타협도 하고 계속해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60, 70억 중에 7억이 지금 못 들어옵니다. 학생 수 감소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시끄럽게 싸우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총신이 이번에 매년 그래도 들어오는 입학생들이 커트라인이 장신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고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해 학생 수를 겨우 채웠습니다.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좋은 인재가 총신에 들어오겠냐 하는 관점이 학교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건 학교를 살리자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다른 재단이사나 그건 그런 쪽에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문제는 재단이사, 운영이사 다 좋습니다. 학교를 위하는 면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7억 정도가 못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여기서 좀 얘기하기가 어렵지만은 목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학교를 굉장히 유익하게 했습니다. 왜? 거기서 나오는 모든 학비가 재단이사회처럼 교비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그래도 교과부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그래도 재단이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등급을 좀 받았던 건데 불행하게도 이런 트러블 때문에 우리는 7억이 안 들어옵니다. 거다가 또 문제는 이게 상당히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총장님 돈 얘기하지 총장님이 다른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이사회가 30명이든 교과부에서 우리가 정하면 되고 만약에 운영이사회에서 염려하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감신, 장신, 고신, 친신 다 찾아봤어요. 운영이사회에 있는 데는 우리만 있습니다. 유익한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겠을까요? 학교 교과부 때문에 조금만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결정은 여러분이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찬성 발언만 하고. 네. 나와요? 네.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 제가 뭐 그렇게 찬성한다고 해서 여러분 뭐 그런 우리가 폐쇄를 오늘 결정한다 할지라도 예, 됐습니다. 2, 3년은 지나가야 합니다. 됐습니다. 예, 목사님 거기까지 하십시오. 예, 네. 남사무의 강진상 목사님, 총회장님 PPT 좀 예, PPT 띄워드립니다. 예, 예. PPT 좀 띄워주십시오. 김용우 전 총장 측으로부터 총신운영사진 저를 고발했습니다. 첫 번째 고발 내용은 업무상 횡령입니다. 왜 법인 전입금을 법인국에 넣지 않고 그것을 운영이사에서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느냐고 고발한 것입니다. 결과는 2019년 2월 28일 각하되었습니다. 자, 목사님. 두 번째는요. 목사님, 이런 하지 말고 운영사의 피해지를 거기에 관계된 반대하는 것만 하세요. 이런 내용을 하면 시간이 없어 안 되는데. 관계된 것입니다. 금방 끝내. 왜 반대하는지 그 관계되니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근데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띄워주세요. PPT요. 아니 반대하는 이유만 말씀하세요. 예, 반대한 이유를 같이 말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띄우는 게 아니고요. 네, 좀 띄워주십시오. 좀 허락해주세요. 예. 띄워주세요. 예. 띄워주세요. 두 번째는 업무방해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운영이사회가 학생들 남들 데리고 가서 목회 준비세면에 있느냐? 서울 동작경찰서 4시간 동안 조사받으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사법과 좀 다릅니다. 우리 총회헌법, 총시는 총회 지경입니다. 운영이사 규정, 학교 관리감독은 운영에서 있습니다. 재단이사장도 재단에도 운영이사 선출해 왔습니다. 총장 선출에서 여태까지 운영이사 선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혐의 없음 증거물증불로 불과 한 달 전에 2019년 8월 23일 날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법적 구성 요건에 대해서 지금 자꾸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육사업법에는 법적 구성 요건은 재단이사, 정확하게만 법인사밖에 없습니다. 운영이사에 법적 구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논리라면 우리 총회도 법적 구성 요건이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가당체까지 문제라는 것입니다. 총신 정상을 위해서 싸울 때 전 재단이사장 이름으로 학교 출입 금지 및 PPT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회의실 사용 불해고 총회장님하고 목사님 이런 거 다 하면 시간이 아니 제가 3분 안에 운영회사를 폐지하는 분명한 예, 반대하는 그것만 말씀하셔요. 좀 그래서 총회장님 예. 다른 거 줬으면 좀 보여주세요. 아니 반대할 이유만 예, 말씀하시라고. 반대하려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꾸 발언을 막으시니까요. 사태 이름을 어떻게 예.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누가 뭐라 해도 총신 재산 가치는 2조 원이었는데 운영이사회가 막아냈습니다. 교단 문을 하나님 도우셔서 운영이사회가 막아냈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전 총회장 현 총회장님이 그 말 듣고 자는 아니지만 운영이사회에 잘했다는 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무 운영이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견제가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개선장관 대우를 못할 망정 왜 지금 와서 운영이사회가 이렇게 한마디로 역적식을 당해야 되는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공과 질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잘한 말입니다. 잘못된 거 많이 있지만 그러나 빈대잡자하고 초가상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학교를 어렵게 한 세력은 운영이사라기보다는 재단에서 쪽 아니었습니까? 회복 이번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이사회를 지금 와서 아직까지도 관설이사 들어있는데
해체해야 된단 말입니까? 저는 주권전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감독 정치 아닙니다. 교황 정치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은 장로의 정치는 총대들에 의해서 파송된 각 모의 이사들이 총신의 운영을 책임지고, 이번에 총회 보고서 924페이지에 보면은 그동안 독소조항을 다 제거시켰습니다. 총장 선출이요, 밀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후보 추천에 있습니다. 거기에 장로 부총회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재단이사요, 장로 총리임도 들어오도록 길을 내놨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총신에서 백남도 기념을 했을 때, 우리 앞으로 총회 운영이사, 재단이사에는 백남도 장로님 같은 분이 들어와서 재산을 기부해야 학교 재정이 해결되는 것이죠. 재단이 사서 물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그 설교했더니 정말 어렵게 사는 고생한 분이 돈 500만 원 가지고 저희 모아에서 찾아와서 총신에 쓰이도록 돕고 싶습니다. 장신이 없고 고신이 없고 친신이 없지만 우리 학교에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 홍보대사, 중보기도팀, 그리고 총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운영이사입니다. 저를 가르쳐 총신 수호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저도 아들도 그리고 10명의 가족이 우리 총신 출신이기 때문에 교회만큼 총신을 사랑합니다. 재단에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명이 없습니다. 운영이사를 존속해야만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이사 절대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찬성 발언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발언권을 얻어서 운영이사 폐지에 대해서 우리 동안선호에서 의견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좀 발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겠습니까? 네.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운영이사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아니, 바라고 주세요. 총회장님은요 반대 폐지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총회장님은 공정하게 반대든 찬성이든 중립을 지키셔야지 폐지 찬성 절대 안 됩니다. 본의 아니에 대해서 우리 동양생을 올렸기 때문에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우사님 가만히 말하지 말고 제가 여기서 회장으로서 곤란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허지를 올린 데서 왜 이걸 폐지하게 된가 이야기를 드려야 노회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영이사장을 했고 운영이사 선출을 했고 그럼 부총장 세우시고요. 발언도 일어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못합니다. 노회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아예 노회장이 해야지. 앉아서 하시라고 바로 서서 하시고 절대로 총회장님 장동석 목사님 그냥 말하면 난 일어나 버려. 사람이 해야죠. 앉아서 하시고. 찬성 남아서 저 발언합니다. 장동석 목사님 예, 바로 받아. 찬성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니 나 먼저 발언 주시라니까. 발언 했어. 발언권 앞에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좀 앉아 자리에. 총회장님께서 저에게 잠깐 발언 주셨는데 아니 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 세 번씩 지금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찬성 의견을 듣고 나서 세 번 들은 다음에 그 이후에 총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발언하고 나서 노회장이 하라니까 노회장 대신 노회장이 해야 돼. 당무장이 아니 찬동한 다음에 노예 정세무사입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자로 신청을 했는데 분위기가 두렵습니다. 동아서 노회장께서 본인에게 직접 노회장께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목사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권을 내려놓고 밑에 가서 하고 사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을 안 하셨어요. 네, 존경하는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 저는 나도 말 좀 하자. 자리에 서는데요. 총회장님께서 발언을 자유롭게 하시려면 여기에서 하면 편파적이 됩니다. 총회장님 명령을 받들어서 제가 대신 사회권을 얻어서 사회를 보고 우리 총회장님께서 이제 개인의 의견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을 하시면 전혀 법적으로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자, 이제 총회장님,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자 여러분 이제 소리는 지르지 마시고 우리 다 여러분 우리 눈물로 총회를 사랑하고 정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 정신을 사랑하고 총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김종현 총회장님께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여러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동안서로의 김종현 목사입니다. 운영이사 폐지와 재단이사 확대에 대한 건의를 제가 노회를 통해서 상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운영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재단이사 확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총대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총대들 이해를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른 데 나와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또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제가 총신 운영의 이사장도 했고 3일을 또선 세분이나 있기 때문에 총신에 대해서도 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인사 제도가 어떤 면에서 사학법에 의해 존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가 문제가 많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되는 발령까지는 사실 운영이사와 재단이사의 충돌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운영이사로 구성된 모든 회원들이 대부분 보면은 노예에서 파송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사로 선임이 되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거기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노예에서 정치를 믿는 분들, 이런 분들, 또 총회 정치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운영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신이 그동안 보면은 너무 정치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들을 양성하는 그 교육기관이 정치꾼이라고 해야 되죠. 정치하신 분들이어가지고 너무나 그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단이사와 운영이사의 이원화체제가 돼가지고 계속 갈등을 빚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득권 싸움에서 사실은 서로가 우리 진영과 아니면 저쪽 진영이 이 학교를 갖다가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 싸움에 결국은 학교가 저런 모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이사를 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단이사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이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이사가 15명이 되면은 그게 어떤 사람이 재단이사장이 되는 사람이 사심을 가지면은 8명만 3분의 2가 되면은 정관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관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이번 회의에는 시간을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아직 시간 제한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 발언 차지하시고 좀 들어보시고 결정은 우리 존경하는 총대님들의 자유입니다. 예, 들어보시죠. 그래서 운영이사 제도는 아무런 법적인, 어떤 면을 볼 때는 지금 학교를 갖다가 운영이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재단이사하고 싸우다가 계속 지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부를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이사 제도보다는 오히려 총회에서 재단이사를 갖다가 직접 파송을 하지 왜 운영이사라는 기관을 갖다가 권한이 없는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총회가 하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총회가 주인이 돼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이사 법적인 근거도 없으면서 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사업부에도 계속 지고 재판장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아주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이것을 옳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번에도 운영이사가 학교를 해서 뭘 이번에 뭐 막았다고 했다는데 사실은 운영이사 때문에 학교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비대위와 또 나름대로 또 어떤 다해서 이런 홍해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에서 운영이사가 막았으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운영이사가 된다고 하면은 학교에 뭔가 모르게 재정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동안 과거에는 운영이사회가 147명까지 됐었습니다. 지금 150 몇 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사대로 들어오는 게 한 5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5억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운영이사대로 올해 들어온 걸 보니까 아마 2억 5천 정도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학교에다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지금 그러는데 도움을 전혀 못 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학교에는 한 번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좀 잘 들어주세요. 물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장학금, 이건 학생들을 돕는 것이지 학교를 돕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구절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억 5천을 걷는다고 하면 1년에 2억 5천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5억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100%를 낸다면. 근데 5억이 들어온다면은 거기서 한 1억 정도는 운영회사의 회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로 다 쓰게 됩니다. 이런 쓰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만약 2억 5천 들어온다면 1억 5천 정도 지금까지 학교 사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며칠 못했다고 하는 그런 운영회사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학교를 넣는다 할지라도 1억 5천밖에는 볼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단이사를 구성하게 된다면은 기여이사제를 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아까 말했듯이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정도 2,400만 원에서 교육이사나 또 뭡니까 개방이사 같은 경우는 회비를 좀 더 줄여서 그런가 하더라도 한 8억 정도는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적어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이 사장이 된다고 하면은 재정적으로 많이 좀 돈리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 5천만 원 이상, 연 1억 이상 이렇게 하면은 10억 정도는 충분히 재단이사가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가 어제 총장님이 눈물 정말로 흘러가면서 지금 정말로 이렇게 호소했듯이 1년에 30억 정도가 많이 났습니다. 재정이.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지방대학교들은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총신이라고 이런 감축도 했지요. 전분정
학교 운영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단에서 전폭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학교 운영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이사제를 만들어서 적어도 그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다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되 지금은 목사님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 총신이 어떻습니까? 김인득 장로님이나 백남 장로님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도네이션 해가지고 학교가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단에도 지금 그런 대기업가들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재단이사에다가 그런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갖다가 재단이사로 해가지고 장로님들도 좀 들어와서 좀 같이 학교를 운영해 나간다면 학교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영이사에서 학교를 갖다가 관리를 못하는데 운영이사가 있음으로 있어서 노예를 통해가지고 학교를 갖다가 관리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법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운영이사하고 학교하고 교단과 연결고리를 운영이사가 한다? 연결고리를 직접 하면 되는데 왜 운영이사를 통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직접 실행이사회에서 물론 총회에서 이사를 뽑으면 알지만은 총회에서 이사를 뽑게 된다면 아마 이게 내년 8월 정도 되면 그건 임시이사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15명의 이사를 사분위에서 구성합니다. 사분위에서 구성할 때 적어도 전 이사들이 한 50% 배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단에서 한 20%,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들, 평의회라든지 교수들, 학생들에서 거기서 한 20%, 그 사람들이 가지고 15명의 이사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지금 임시이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15명의 이사가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총회에서 요구하는 정관을 고치게 하고 그 정관에다가 이사 숫자를 늘려서 그러면은 그 이사를 우리가 제가 뽑게 됩니다. 뽑을 때 총회에서 지금 통합직 같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동안 뽑습니다. 뽑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총회에서 뽑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사 사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관이 그렇게 변형해 놨는데 그 총회까지 꼴짜리가 기다리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를 대표한 사람들, 노예 한 번씩 하성한 사람들이 우리 실행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행위원회에서 재단이사를 뽑도록 한다면 정치적 견치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 총회에서 직접 재단이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가 직접 관리하는 학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바로 안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운영이사는 잠깐 설명을 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겠다. 계속 하세요 그냥. 또 사유화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이사가 재단이사가 30명이 되고 보통 보면은 홀수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교를 보면은 총장은 당연직으로 이사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정치권들이 어떤 때는 총장들을 배제시키고 그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왔는데 어느 대학이든지 당연이사로 총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이사에서 30명을 하되 30명을 뽑으면은 30명이 어떤 독단적인 한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가반수가 돼야 정할 수 있는데 가반수는 20명이 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사유화를 하기 위해서 20명을 선택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유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셔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 페이지를 반대하시면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또 반론하신 분들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총대들이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총장을 뽑는 여정회하고 재단이사를 뽑는 것도 우리 총대들 손에서 뽑기 때문에 부부단에서 직접 전선을 파송해가지고 우리가 총에 지정치 않고서 그런 구조로 가야 이게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기여제도 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옵니다. 그동안 운영이사 보세요. 운영이사 해가지고 총장 뽑을 때, 이사 뽑을 때 이때는 성수가 되고 넘칩니다. 그러나 평상시 운영이사 성수가 안 돼가지고 운영이사를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운영이사의 학교에 관심이 없어요. 회비도 5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학교를 갖다 관리하고 물질적인 도움도 안 되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제도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에서 운영이사를 거쳐가지고 운영이사가 있으면 재단에서 계속 충돌돼가지고 학교를 계속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면 권한 없는 자가 파출하기 때문에 재단이사 쪽에서 승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사람들 운영사로 재단 세워가지고 학교를 지금 자유하게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는 총회 지경시 학교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사를 폐지하고 재단사를 현직 총회장님의 발언을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이현경은 제가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저를 불쌍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총회장님보다 거의 크고 고생도 많이 하는 박사입니다. 그렇죠. 현직 총회장님을 잘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점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회권만 맡았습니다. 그래서 총회장님께서 계속 사회권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발언권을 드리지만 저는 총회장님의 발언권만 들었기 때문에 저는 물러가야 하는 것이 우선이 그냥 간단하게 인사 좀. 그러면 여러분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어떤 사람한테 성격하게 잘하느냐 이렇게 아니 저는 인사 진행 바로. 참 잘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는 딱 양쪽에 한 사람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없죠?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인사 진행 안 자, 이제 우리 총회장님 아니 인사 진행 바로 한번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아니 인사 진행만 한번. 내가 아니 내가 인사 총회장의 문제를 99%는 운영사회를 폐지하지 않고 총회장님의 뜻을 99% 인사 진행 바로. 우리 운영사회가 재미있는 생각이지만 뭐 재단회사를 뭐 어떻게 하고 총상을 어떻게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총회장님께서 재단회사에 대한 규정을 완전히 다 수정을 해서 재단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수정을 해서 저희 운영회사에는 왜 정치해야 되냐면 만일에 재단회사를 30년으로 한다고 할 때 지금의 15명도 통제를 못해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재단에서 30년 세워진 사람들이 총회 지시를 받으라는 보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15명도 통제가 안 되고 30명을 통제가 안 될 때는 우리 총회는 더 큰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우리 운영사가 왜 필요하냐면 노예로부터 목사, 목회 후보생 추천을 하고 재교육 추천을 하고 졸업에 대한 추천을 하고 또 목사 안수 이런 것들을 전부 노예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나 지교회가 파송한 목회 후보생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또 제대로 지교회에 충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졸업의 심사를 하게 될 때 운영인사가 각 노예로부터 자기 교회 목표 후보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학 과정이나 교회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불순함으로 졸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운영인사를 통해서 인사 진행 발언이에요. 백관적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도 돼. 재단회사회가 소수화되어 있을 때 저희 총회를 지금까지 소수화된 분들에 의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총회 속상에서의 결의는 올바르게 결의가 됐어요.
결의된 것이 소수 어느 몇몇 실행위원회에 옮겨지게 될 때 거기서는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총회 속상에서 결의된 것들이 소수 실행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재단에서의 30명이 통제가 되느냐, 또 그들이 서로 의견이 교합되지 않을 때, 합쳐지지 않을 때 그 신학교의 곤란은 더 문제가 확대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운영위 사회는 그대로 조치하시고 재단위 사회는 총회장이 원하는 것들을 다 수정해서 만드시고 거기에 저촉되는 것을 운영위 사회에서 다 안들을 빼면 운영위 사회 조치되고 총회장님의 뜻을 따라 재단위 사회가 그대로 진행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분인데 제가 볼 때 아까 장봉생 목사님이 손을 드셨는데 서로 의논을 하시죠. 한 명만 나와야 돼요. 네. 장 목사님 제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장 목사님 먼저 인선거를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정선의 박재호 목사입니다. 처음 제가 발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기가 뜨거운지 몰랐습니다. 근데 한 여쭤볼 게 있는데 운영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재단이사를 만들고 또는 현재로 가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좀 감정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좀 진정하시고요. 저는 본적이 서울 동작 사당구 34번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중시대 때 살아서 지금까지 중시대를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상도중학교 다녔습니다. 중시대 앞에 중학교 아시죠? 학교 끝나고 와서 가방 놓고 골대 축구 골대 만들다가 돌아보니 가방이 없어졌어요. 김정은 집사님이 가방을 들고 옛날 문방구 들어가서 우리 장학생 가버려가지고 집에 못 갔습니다. 중시가 저는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 문제 잘 모릅니다. 학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회장님을 작년에 선거에 나오신 노회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회장님 죄로 도울 수밖에 없어서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총회장님을 총회장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이어서 또 총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 총회 준비하면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들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총회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사람들이 극히 반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전자투표 이거 하려 했더니 직원들이 100% 반대했습니다. 왜? 성안이 안 될 거다. 목사님 큰일 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 임원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 안 돼. 옛날에 해보려는데 그거 안 돼. 그렇게 많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약 2달 전 동안 정말 잠에서 꿈을 꿀 정도로 전자투표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정말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제가 해봤습니다. 하기 전 월요일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생길까 너무 걱정했는데 그래도 특별한 시기에 죄송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관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선물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송 회장님은 그 학교에 오랫동안 학교 운영의 전문가고 운영사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저는 재단산 운영에서다가 이 제도 자체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송 회장님을 신뢰하고 저분이 사람을 믿고 저분이 정말 처음부터 1년 동안 이것을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야 학교시 산다.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노예에서 운영이사를 파송한 실행위원, 노예 실행위원이 재단에서 뽑은 거나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만 다르고 그 액수만을 좀 더 늘리겠다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부탁드리는 것은 총 회장님을 믿고 저는 잘 모르지만 총 회장님을 신뢰하고 저희 좀 바뀌어 주십시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을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영경 목사님. 제 건의도 좀 봐주셔야죠. 저 친구는 일다절단 들으면 안 되죠. 참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총 회장님을 모시는 부총회장으로서 총 회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아마 그 취임사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총회장님이 사실 발언권을 얻으시고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제가 참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하명을 받았지만요. 이제 찬반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있습니까? 이제 전자 투표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현재 의사진행 발언 한 번만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자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유정춘 목사님, 유정춘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유정춘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예. 질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뭐 하시는 걸로 유정춘 목사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기여이사제와 운영이사 폐지를 놓고 말하는데 법을 놓고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총신 사유화를 제일 먼저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총회장님께서도 총회에서 기여이사를 뽑을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운영이사는 현재 교가부법으로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교가부법이 정하는 총신대학 의사진행 발언만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질서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발언권 여러분 저 좀 봐주십시오. 아직 안 드린다고 했는데 또 드리겠습니다. 투표 준비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표 준비해 주시고 아마 이거는 여러분 저도 작년에 총신의 2억을 제가 그 발전기금으로 드렸습니다. 올해도 드리고 계속 할 겁니다. 누가 총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기존에서 운영이사를 계속해서 유지하자는 그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 또 우리 총회장님의 그 피맺힌 호소소리를 들으시고 폐지하자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이제 존경하는 총대님들의 이 버튼에 의해서 이 폐지나 찬성이냐는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총회의 결의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이제 결의하시고 버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준비하시죠. 위원들 나눠주시고 현재 앉아 계신 분들에게만 바깥에 두고 나가신 분들 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숫자가 리모컨가 맞는지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우리 사무장 말씀하시네요. 찬성은 폐지 찬성은 A입니다. 그리고 유지 반대는 B.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시 우리 박병호 목사님, 자 폐지를 찬성하는 것 이거는 A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녹화됩니다. 반대 유지를 하는 것은 B입니다. 자 준비하십시오. 잠깐만 인원이 지금 정확하게 나가신 분 계시는 묘원들 확인하세요. 정확하게 현재.